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미디어 산업의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죠. 그런데 왜 하필 2025년이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정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들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2025년 과거의 모든 부담이 해소된다. 이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동안 수익성을 갉아먹던 골치 아픈 계약 문제, 또 쌓여만 가던 재고 부담, 심지어는 적자만 내던 자회사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콘텐츠리 중앙이 어떻게 딱 정리하고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핵심 사업이죠. 바로 컨텐츠 제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회사 SLL입니다. 사실 SLL의 발목을 꽤 오랫동안 잡고 있던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문제들이 바로 2025년을 기점으로 전부 말끔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족쇄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과의 공급 계약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SLL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이 계약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힘든 그런 구조에 꽉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계약이 드디어 2024년 4월에 끝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SLL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음껏 협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수익성 개선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약간 코로나 후유증 같은 건데요. 팬데믹 때 컨텐츠 제작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만들어 놓고 미처 팔지 못했던 재고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계속 부담을 줬는데 2025년을 앞둔 지금 이 부담이 장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한 도화지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13%포인트라는 숫자는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수익 공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컨텐츠를 한 플랫폼에 팔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이랑 계약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방영권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방송사나 플랫폼에 또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세컨더리 세일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추가 제작비는 하나도 안 드는데 순이익이 계속 생기는 구조거든요. 담영이 전체 투자 수익률이 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좋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성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지금 짝 두 개의 핵심 전선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 바로 미국 자회사 위프의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2021년에 인수하고 나서 엄청난 손실을 냈던 회사였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2024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PPA 상각비라는 건데요. 이게 76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전부 해소됐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를 인수할 게 발생했던 회계상의 비용 부담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버는 돈이 거의 그대로 진짜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핵심 작품까지 빵 터져주면서 과거의 골칫덩어리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그야말로 효자 자회사로 변신한 겁니다. 핵심인 드라마 사업도 안정됐고 미국 사업까지 궤도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 다음 성장 스토리는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콘텐츠리 중앙의 해답은 아주 전략적인 방향 전환에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능은 드라마보다 훨씬 제작비가 저렴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혁신적인 수익 모델을 붙였습니다. 바로 PPL. 우리가 흔히 간접 광고라고 부르는 이 수익의 50%를 제작사가 직접 가져오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원래 이거 대부분 방송사가 가져가던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작사가 확보하게 되면서 그냥저냥 만들던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여기 이 문장이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PPL 수익만으로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와,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죠. 비용을 쓰는 제작 부문이 오히려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수익 엔진 중 하나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그동안 사실상 회사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영화관 사업, 메가박스는 과연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정말 과감하고 판을 뒤엎을 만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가 계속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손익분기점, 즉 BEP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본전 시기를 하려면 전국에서 한 달에 최소 1,000만 명의 관객은 들어와야 이익이 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영화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메가박스는 아주 명확한 2단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내부 효율화. 인력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쥐어짜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허들을 스스로 확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로 경쟁사인 롯데시네마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합병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시장의 절대 강자인 CGV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듀오폴리, 즉 과점 체제를 만들어서 가격 결정력과 전략적인 영향력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2025년 이후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2025년 콘텐츠리 중앙의 실적 개선을 이끌 4개의 핵심 엔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SL의 마진 정상화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미국 자회사 윕,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예능 PPL 사업, 마지막으로 메가박스 합병을 통한 시너지까지.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2025년부터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죠. 예전에 중국의 콘텐츠를 팔았을 때 제작비 회수율이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의 넷플릭스 계약보다도 무려 16%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이게 만약 풀린다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여러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고 달리기 시작한 콘텐츠리 중앙.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완벽하게 깨끗해진 출발선 위에서 과연 이 회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콘텐츠 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위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